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자, 오늘 살펴보실 경매 물건은 바로 이 집이에요. 수익형 근린주택. 여기 뭐 월세 받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매 물건을 우리가 예전에 한번 다루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집의 전체 임차 보증금이 7억 2천만 원인데 현재 모두 못 받을 최악의 상황이다라는 주제로 이 집을 다루었어요. 그리고 영상에서 이 경매 물건에는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점도 강조를 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했는데 3월 11일 날 2명이 응찰을 해서 13억 정도, 감정가가 15억인데 13억 3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저는 이 금액을 보고 좀 놀랐어요. 와, 이게 과연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진짜 하게 될까? 이거 위험성이 조금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2명이 응찰했잖아요. 그런데 폐차한 분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약 10억 정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급 지급 기한인 4월 26일까지 이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이 차순위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즉 차순위 매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대금 납부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대금을 납부할 수가 없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가 없는 상황에서는 조금 늦더라도 지연이자 납부하고 대금을 납부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그날 못 내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11일 날 낙찰받은 이 낙찰자는 입찰 보증금 약 1억 원을 날린 상황입니다. 경매 입찰 한 번 잘못해서 낙찰 잘못 받아서 1억 원이 그냥 쑥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낙찰자는 왜 미납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낙찰자의 실제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과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이에요. 화성시청이 있는 시청 소재지입니다. 자, 건물을 보시면은 건물이 거의 새 건물 같죠. 사용 승인이 2018년 5월달,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건물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은 1층, 2층, 3층, 4층이 있는데 1층에는 상가 같죠.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1층은 일반 음식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층 일부 계단실이 있고 2층에는 두 가구의 주택, 3층에도 두 가구의 주택, 4층에는 한 가구의 주택이 있다고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5가구가 살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 현관이 있는데 현관 이쪽에 우체통이 있습니다. 우체통이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아마도 2층 2개, 3층 2개, 4층 하나, 이렇게 우체통이 있겠죠. 우편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낙찰자가 미납하고 1억 원의 보증금을 날린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아니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면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도 아닌데 왜 미납을 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듯이 지금 총 임차 보증금이 7억 2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대부분 못 받을 상황이란 말이에요. 임차인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두 대항력이 없어요. 왜 대항력이 없냐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2018년 5월 30일인데 이 날짜보다 일찍 전입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대항력이 없어요. 그리고 보증금을 보시면은 뭐 8,500만 원, 5천만 원, 8천만 원, 2,500만 원, 1억 5천, 3천만 원, 5천만 원, 굉장히 다양한데요. 6천만 원짜리도 있고요. 이분들이 모두 대항력이 없어요. 소액 임차인 기준은 말소 기준 권리와 동일한 날짜입니다. 2018년 5월 30일인데 이때 당시 경기도 화성시의 소액 임차인 기준 보증 금액은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이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은 그 범위가 1,700만 원입니다. 1,700만 원까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임차인이 총 12명이에요. 12명 중에 소액 임차인에 들어가는 분이
하나, 둘, 셋, 넷, 5분 계십니다. 5천만 원 보증금인데 1,700만 원 받고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보증금이 5천만 원 이상인 분들은 더 미치고 팔짝 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증금 1억 5천짜리 임차인이 한 분 계신데 지금 배당 받을 것도 없고요. 대항력도 없습니다.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대항력이 없고 게다가 경매 과정에서 보증금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분들 중에 한 명이라면 저는 배째라고 버틸 것 같습니다. 물론 강제 집행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때까지 배째라고 버티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건물에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너무 많아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명도도 너무 어렵고 만약에 이거를 강제 집행한다고 해도 호실이 너무 많고 건물이 면적이 크니까 강제 집행 비용도 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이런 면이 미납의 첫 번째 이유였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저는 이게 굉장히 강력한 미납 사유였을 것 같은데요. 건축물 대장과 건물의 현재 현황이 다릅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집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 1층은 상가, 2층에 집이 2개, 3층에 집이 2개, 4층이 집에 하나 있다고요. 그런데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2층하고 3층에는 집이 5개가 있대요. 집이 5개가 있고 4층에는 집이 2개가 있답니다. 원래 2층하고 3층은 2개씩 있어야 되고 4층에는 집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2층하고 3층에 5개나 있고 4층에도 집이 2개나 있다는 거죠.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대략적인 평면도가 있는데 2층하고 3층입니다. 원래 집이 2개씩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는 것처럼 집이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4층 같은 경우는 집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 2개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혹시 리모델링을 한 걸까요? 건축물 대장의 변동사항을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리모델링을 어떻게 신고하고 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 여기에 아무런 표시도 없습니다. 현재 건물의 대장과 현황이 이렇게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이 건물을 낙찰받아서 마음 편하게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의 용도 원래 상태로 원상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층, 3층, 4층 모두 다 원상 복구를 하려면 이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아마 대단한 비용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제 추측인데요. 지금 감정가 15억짜리를 낙찰자가 약 13억 원에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대항력이 다 없어요, 임차인이. 그러니까 명도도 어렵고 만약에 다 버티면은 강제 집행했을 때 강제 집행 비용도 많이 들 거고 그리고 용도랑 현황이랑 다르니까 만약에 이거를 원상 복구하려면은 원상 복구 비용도 어마무시하게 들 거고 만약에 이거를 원상 복구 안 하자니 굉장히 불안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3억과 이 비용을 모두 합치면은 어쩌면 이 15억을 훨씬 뛰어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1억을 포기하고 미납한 것이 아닐까 저는 추측을 해보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진짜 문제는 저도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경매 물건을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고 분석하고 있지만 경매 유튜버나 경매 블로거, 경매 학원, 경매 컨설팅 업체들이 어떤 경매 물건이 너무 좋다고 추천하는 경우 저는 그때를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경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공부를 계속하는 것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인생에 도움이 되는 공부는 맞아요. 다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무 믿고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경매 물건도 나중에 많이 유찰되어서 누군가가 싼 가격에 낙찰을 받고 이 경매 물건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위험들을 다 해결한다면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싼 가격에 낙찰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누군가가 좋다고 했을 때
그 말에 가슴이 너무 뛰고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확 달려들면 그야말로 불나방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